여러분은 가장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본 적이 있나요? 유치원 하원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원 벤치.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호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위험한 불꽃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38의 수진에게 주말은 늘 아이와 함께하는 공동육아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아빠인 도혁과 넷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수진은 묘한 긴장감을 즐기기 시작했죠. 도혁은 다정한 아빠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도혁을 만나는 날이면 유난히 옷차림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핑계로 몸을 숙일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가슴골이 드러나는 깊게 파인 티셔츠, 혹은 걸을 때마다 허벅지 라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짧은 레깅스. 도혁의 시선이 자신의 몸 어디를 훑고 지나가는지 수진은 온몸의 신경으로 느끼며 짜릿한 쾌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겹쳐진 건 의외로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원 분수대 앞에서 아이들이 물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였죠. 젖은 아이들을 닦아주려 동시에 손을 뻗던 두 사람의 손가락이 엉켰습니다. 보통이라면 "어머, 죄송해요" 하며 웃어넘길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혁은 손을 떼는 대신 수진의 손등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죠. 그건 아이 친구 아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 노골적이고도 뜨거운 갈구. 수진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젖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죠.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금 똑같은 지옥을 꿈꾸고 있구나. 마음이 통하자 몸은 비달했다는 듯 복주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숲 너머로 사라진 틈을 타 도혁은 수진을 커다란 나무기둥 뒤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수진의 얇은 민소매 원피스 위로 도혁의 뜨거운 손바닥이 닿자마자 열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도혁은 수진의 뒷머리를 움켜쥐고 고개를 꺾어 입술을 집어삼켰죠. 수진의 가느다란 손은 도혁의 탄탄한 가슴팍을 더듬다 이내 그의 바지 버클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도혁은 억눌린 신음을 내뱉으며 수진의 한쪽 다리를 들어 자신의 허리에 감게 했습니다. 타이트한 옷감 위로 서로의 맥박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도혁의 두터운 손은 수진의 엉덩이 곡선을 파괴하듯 움켜쥐며 그녀의 몸을 자신에게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무 그늘 아래선 옷감이 쓸리는 마찰음과 질척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도혁의 목덜미를 강하게 깨물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금기된 쾌락에 몸을 떨었죠. 아이들은 체험 수업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고 강의실 문이 잠기는 소리는 그들에게 자유의 종설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그들은 근처 모텔의 어두운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의 몸을 온전히 소유하겠다는 원초적인 굶주림이었죠. 그들은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모텔의 어두운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도혁은 수진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도혁의 손은 수진의 옷을 찢어발기듯 거칠게 헤집었습니다. 그동안 공원에서, 식당에서 아이들 눈을 피해 상상만 했던 수진의 하얀 살결이 드러나자 도혁의 호흡은 짐승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수진 역시 도혁의 탄탄한 등줄기를 손톱으로 긁어내리며 그녀의 허리를 다리로 강하게 휘감았습니다. 좁은 방 안은 두 사람의 땀 냄새와 노골적으로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도혁은 수진의 가느다란 목덜미를 깨물며 그녀의 몸 안으로 파괴하듯 파고들었고 수진은 전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그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며 절규하듯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시계 초참이 흘러가는 매 순간이 아까운 듯이 두 사람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며 금기된 욕망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점토를 만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 신성한 시간에 그들은 오직 서로의 감각만을 유린한 짐승이 되어 날뛰었습니다. 1시간 채 지나지 않아 방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혁은 흥그러진 머리를 매만졌고 수지는 지워진 립스틱을 다시 덧바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무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같은 모텔 로비를 벗어나 다시 체험 수업센터의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들 사이엔 묘한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살결을 더듬던 그 손이 이제는 아이들의 가방을 챙기고 어색하게 거리를 둡니다. 아빠, 이거 봐요. 수업이 끝나고 달려나오는 아이들의 현진한 목소리에 도혁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됩니다. 수진 역시 아이의 손을 잡으며 도혁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짐직 시계를 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애들 배고프겠다. 그쵸, 도혁씨? 수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혁의 어깨를 깨물던 그 입술로 뱉어내는 평범한 일상의 언어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앞세워 걷지만 서로의 살결 냄새가 여전히 코끝에 남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두 어른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비겁한 연극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체험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수진의 흥그러진 머리칼과 도혁의 룬붓게 상기된 얼굴을 보며 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빠가 우리랑 놀아주느라 힘들었나 봐요 라며 천진하게 웃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육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가련한 남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아이들을 방패 삼아 성적 욕구를 채운 추악한 배신자입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숨소리가 공존하는 이 풍경. 우리가 믿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는 단단한 성벽 뒤에는 어쩌면 이보다 더 노골적이고 비겁한 욕망들이 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백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이의 손을 잡고 마주친 그 이웃의 눈빛, 정말 안부를 묻는 인사였을까요?